오늘 우리는 인간 정신의 가장 깊고 은밀한 영역을 탐험한 위대한 사상가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기념비적인 저서 심리학 개론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프로이트가 제시한 혁명적인 개념들을 중심으로 정신분석학의 핵심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출 거예요. 먼저 프로이트는 과연 어떤 인물일까요? 그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서구 사회가 합리성과 이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시대에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프로이트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비합리적인 힘, 즉 무의식이 인간 행동과 생각에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지 밝혀냈죠. 그의 이론은 당시로서는 충격적이었고 인간 이성에 대한 기존 관념의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그는 신경과 의사였지만 약물이나 수술 대신 대화와 분석을 통해 마음의 병을 치유하려 했던 선구자였습니다.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심리학 개론은 어떤 책일까요? 이 책은 프로이트가 빈 대학교에서 행했던 대중 강연을 엮은 것입니다. 그는 복잡하고 난해하게 느껴질 수 있는 정신분석학을 일반 대중에게 쉽게 소개하려 노력했어요. 덕분에 이 책은 정신분석학의 주요 개념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된 아주 훌륭한 입문서가 되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지금 이 순간에도 프로이트를 이야기해야 할까요? 프로이트의 이론은 오늘날까지도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지만 그의 영향력은 심리학을 넘어 철학, 문학, 예술, 사회학 등 거의 모든 인문사회 분야에 지대합니다. 특히 무의식이라는 개념은 이제 너무나 익숙해져 마치 우리가 원래부터 알고 있던 것처럼 느껴질 정도죠. 그는 우리 스스로를 이해하는 방식의 혁명을 일으켰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강력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자, 이제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의 핵심으로 들어가 볼까요? 프로이트는 우리 마음을 이해하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개념들을 제시했습니다. 프로이트 이론의 가장 중요한 기둥은 바로 무의식입니다. 그는 우리 마음을 빙산에 비유했습니다. 수면 위로 드러난 아주 작은 부분이 우리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생각, 감각, 기억들을 담고 있는 의식이라면 수면 바로 아래에 있는 부분은 지금 당장은 의식하지 못하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쉽게 의식으로 떠올릴 수 있는 전의식이죠. 하지만 빙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수면 아래 깊숙이 잠겨있는 부분이 바로 무의식입니다. 우리는 결코 의식할 수 없지만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충동, 욕망, 그리고 고통스러워서 억압된 기억들이 여기에 존재합니다. 프로이트는 특히 억압 리프레션이라는 개념을 강조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거나 받아들이기 힘든 기억, 생각, 충동들은 의식에서 무의식으로 밀려나 숨겨지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꿈, 말실수,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프로이트적 실언, 심지어 신경증적인 증상 등을 통해 교묘하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무의식은 우리 안에 숨겨진 조종자와도 같습니다. 프로이트는 우리 정신이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이 서로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갈등하면서 우리의 성격과 행동을 형성한다고 보았습니다. 바로 이드, 자아, 초자아입니다. 이드는 정신 에너지의 원천이자 가장 원초적인 부분입니다.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쾌락 원리 플레저 프린서펄에 따라 움직이죠. 나 지금 당장 이걸 원해 라고 외치는 어린아이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성적 충동인 리비도와 공격적 충동이 여기에 속하며 이드는 무의식 속에 존재하며 비논리적이고 충동적입니다. 이드는 마냥 충동적으로 행동하려 하지만 현실 세계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드의 맹목적인 요구를 현실에 맞춰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자아, 이고입니다. 자아는 현실 원리 리얼리티 프린서펄에 따라 움직이며 이드의 충동을 만족시키되 현실적인 제약과 결과를 고려합니다. 자아는 의식과 전의식 그리고 무의식의 일부에 걸쳐 존재하며 문제, 해결, 의사 결정 등 합리적인 사고를 담당합니다. 지금은 안 돼, 나중에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말하는 현명한 어른과 같죠. 그리고 우리 마음속의 도덕 경찰 또는 양심과 같은 존재가 바로 초자아, 슈퍼에고입니다. 부모님이나 사회가 가르쳐준 도덕적 가치와 규칙들을 내면화하면서 형성됩니다. 초자아는 도덕 원리 모럴 프린서펄에 입각해 이드의 충동을 억제하고 자아가 윤리적으로 행동하도록 이끌며 스스로를 평가하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나쁜 일이야 라고 말하는 내면의 목소리죠. 이 세 가지 요소는 마치 팀처럼 움직이지만 때로는 서로의 요구가 충돌하면서 내적인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자아는 이드의 즉각적인 욕구와 초자아의 엄격한 도덕적 요구, 그리고 현실의 제약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합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우리는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자아가 이드와 초자아 그리고 외부 현실 사이의 갈등 속에서 불안을 느낄 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심리적 전략들이 있는데 이를 방어 기제 디펜스 메커니즘즈라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어 기제는 바로 앞서 말씀드린 억압 리프레션입니다. 고통스러운 생각이나 기억을 무의식 속으로 밀어 넣어버리는 거죠. 이 외에도 고통스러운 현실을 아예 받아들이지 않는 부정, 디나이얼, 자신이 받아들이기 힘든 충동이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투사, 프로젝션, 불합리한 행동이나 실패에 대해 그럴듯한 이유를 대서 자신을 정당화하는 합리화, 레셔널리제이션 등이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충동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활동으로 건강하게 전환하는 승화, 서브메이션은 가장 성숙한 방어 기제로 평가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러한 심리적 작용들이 일어나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프로이트는 우리의 성격이 단순히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의 경험, 특히 성적인 에너지인 리비도의 집중 부위에 따라 발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의 5단계를 거치며 각 단계에서 리비도의 만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과도하게 충족되면 특정 단계의 고착, 픽세이션 될 수 있다고 보았고, 이러한 고착이 성인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남근기에는 유명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엘렉트라 콤플렉스가 등장하는데, 아이가 동성 부모를 경쟁자로 느끼고 이성 부모에게 성적인 애착을 느끼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건강한 성 정체성 확립에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프로이트는 꿈을 무의식으로 가는 왕도라고 불렀습니다. 꿈은 무의식 속에 억압된 욕망과 갈등이 상징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았죠. 우리가 기억하는 꿈의 내용은 명시적 내용, 매너페스트 컨텐트이라고 하며 그 꿈에 숨겨진 진짜 의미는 잠재적 내용, 레이턴트 컨텐트이라고 합니다. 무의식적 내용이 꿈으로 변환되는 과정을 꿈의 작업, 드림워크라고 하는데, 이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무의식적 갈등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프로이트는 신경증이나 다른 정신적인 어려움들이 종종 해결되지 않은 무의식적인 갈등, 특히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자아가 이드와 초자아의 요구 사이에서 균형을 잃고 적절한 방어 기제를 사용하지 못할 때 불안과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정신분석 치료는 이러한 무의식적 갈등을 의식화하고 해소함으로써 증상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은 수많은 비판과 수정,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과학적 검증이 어렵다는 비판, 남성 중심적인 관점이라는 지적, 어린 시절 경험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이트의 공헌은 실로 엄청납니다. 그는 인간 이해의 지평을 넓혔습니다. 무의식의 존재를 밝히고 그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강조함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인간을 단순히 이성적인 존재로만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대화를 통해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정신분석 치료의 기반을 다졌고, 이는 오늘날 다양한 심리치료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그의 개념들은 심리학은 물론 문학, 예술, 철학 등 수많은 분야에 영감을 주며 우리의 사고방식을 변화시켰습니다. 비록 그의 이론이 절대적인 진리는 아닐지라도 프로이트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에 혁명을 일으켰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강력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여러분 각자의 무의식과 마음의 작동 방식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질문하지 마시고 좀 주무세요.